안녕하세요. 박민수 박사입니다. 오늘 손발 저림을 방치했을 때 뇌와 혈관이 10년에서 20년 후에 겪을 수 있는 일들이라는 다소 무거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발 저림은 혈관이 약해져서 피가 잘 안 돌 때 발생하는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혈관은 헌신적인 애인과 같은 존재인데요. 우리 몸을 위해서 끝까지 헌신하지만 우리가 혈관을 돌보지 않으면 결국에는 우리 몸에 치명적인 복수를 가하게 됩니다. 혈관은 90% 막힐 때까지도 증상이 없다가 하루아침에 뇌졸중, 뇌출혈, 심근경색 등으로 치명적인 후유증을 남기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치명적인 합병증이 생기기 전에 혈관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몸에 자신의 힘듦과 괴로움을 호소합니다. 다만 우리가 무심하게 지나치거나 냉정하게 외면할 뿐입니다. 혈관이 몸에 보내는 전조증상, 즉 우리가 혈관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말해주는 대표적인 전조증상이 바로 손발 저림입니다. 물론 손발 저림은 노인에게서 뚜렷한 특정 원인과 관련 없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감각신경을 눌리게 되면 근육의 위축이나 통증을 일으키기도 하죠. 암세포가 신경을 눌러서 손발 저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검사를 해도 찾지 못하는 손발 저림의 원인의 대부분은 혈관이 서서히 딱딱해지고 혈액의 염증 물질이 들어차는 혈액순환 정체, 혈관 노화의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손발 저림이라는 혈관 질환의 전조 증상은 우리에게 어떤 질병을 이야기해 주고 있을까요? 첫째, 손발 저림이 있다면 당뇨병이 조절이 되지 않거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뇨병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지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당뇨병은 오랜 기간 앓은 만성 당뇨병 환자에게서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이 나타나는데 이때 손발 저림 증상이 동반됩니다. 당뇨가 잘 조절되지 않을 경우 심장과 멀리 떨어져 있고 혈관이 단선 통로로 이루어져 혈액순환이 안 되기 쉬운 발과 하지에 지속적으로 저린 느낌과 무딘 감각의 증세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손발 저림이 심해지고 있다면 당뇨 환자는 주기적으로 혈당을 체크하고 더욱 세심히 혈당을 관리해야 합니다.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을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손발의 감각신경에 혈액을 공급하는 신경혈관이 막히고 염증이 생겨서 산소와 영양 공급이 되지 않습니다. 염증이 생기고 산소 공급이 차단당한 신경은 변성되기 시작합니다. 신경의 변성이 심해지면서 감각이 떨어지고 상처를 자주 입어 족부궤양 등의 질환으로 악화될 수도 있는 거죠. 당뇨성 신경병증은 사물이 흐려 보이는 복시나 자율신경계 이상으로 인한 기립성 저혈압, 인지기능의 저하를 동반하는 치매를 동반하기도 하므로 그만큼 무서운 질환입니다. 둘째, 고혈압 역시 손발 저림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고혈압은 특별한 증상 없이 나중에 합병증이 발생되어 증상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지만 손발 저림이 있다면 한 번쯤 혈압을 재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혈압은 혈압이 높아져서 혈관이 약해지고 혈액순환이 덜쭉날쭉해지면서 혈액순환 장애가 생기는 질환으로 중년 여성은 손발 저림이나 두통, 안면홍조, 남성은 발기부전 등의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셋째, 동맥경화 역시 혈액순환을 방해하여 손발 저림을 일으킵니다. 손발 저림이 있다면 혈관 내에 찌꺼기를 만드는 고지혈증을 의심해 보아야 하죠. 고지혈증이 있으면 혈액이 혼탁해지고 혈관이 좁아져서 혈류순환 장애가 발생합니다. 이런 이유로 고지혈증은 심근경색, 뇌출혈, 뇌경색 등의 질환 같은 동맥경화성 혈관 질환을 언제라도 일으킬 수 있는 시한폭탄과 같은 병입니다. 손발이 저리다면 혈관 속 기름기가 쌓여 피떡으로 변해 각종 심뇌혈관 질환의 원인이 되는 고지혈증이 없는지 의심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넷째, 손발 저림은 빈혈 환자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손과 발의 근육은 산소를 마시고 사는데 혈액순환이 아무리 잘 되어도 혈액 속에 산소를 머금은 적혈구가 부족하게 되면 손발 저림으로 자신이 영양 결핍에 시달리고 있음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히 위장 질환이 있거나 적절한 영양소 섭취가 부족하면 비타민 B12, 결핍 빈혈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평소보다 더 피곤하고 무력함이 느껴지면서 같은 운동을 했을 때 호흡이 더욱 아프고 손발이 저리다면 빈혈을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빈혈은 우리나라에서 50만 명 가량이 앓고 있을 만큼 흔한 질병 중 하나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손발 저림을 자주 겪게 되는가? 한마디로 말하자면 근육이 부족하고 복부 비만인 사람입니다. 근육은 제2의 심장입니다. 근육은 몸의 최대의 생산기관으로 근육량이 적으면 근육 수축을 통해 심장으로 피를 되돌려 보내는 기능이 약해져 손발이 저리게 됩니다. 더불어 근육량이 필요 이하로 부족하게 되면 근막에 무리가 가서 통증이 어깨나
허리 부위에서 발생하고 손발 저림을 호소하게 되는 거죠. 손발 저림은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나는데요. 다음과 같은 증상이 손발에 나타났다면 손발 저림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감각이 없다. 두 번째, 남의 살 같아. 세 번째, 전기가 오듯이 찌릿찌릿하다. 네 번째, 불에 댄 것 같이 화끈거린다. 다섯 번째, 차가운 느낌이 든다. 때로는 뜨겁다. 내 심장 질환의 전조 증상일 수 있는 손발 저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손발 저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혈액순환의 해부 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혈액순환은 심장이 혈액이라는 트럭에 연료를 실어 몸의 각 부분에 혈관이라는 도로를 타고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면서 제2의 심장인 근육이 다시 돌려보내는 질서정연한 하나의 교통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발 저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의 원인 질환을 극복하는 기회가 일맥상통합니다. 따라서 혈액을 맑게, 혈관을 탄력 있게, 심장을 강하게, 근육을 풍부하게 유지하는 전략으로 손발 저림을 해결하고 혈관 건강을 얻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혈액을 맑게. 손발 저림을 가진 사람의 혈액은 현미경을 보았을 때 탁하고 걸쭉하거나 동전을 겹겹이 쌓아놓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면 혈액의 순환이 원활할 수도 없고 걸쭉한 혈액을 순환시키기에 심장은 무리하고 혈관은 타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혈액을 맑고 투명하게 유지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혈액을 맑게 바로미터는 소변 색깔입니다. 혈액은 탈수되었을 때 더욱 걸쭉해집니다. 따라서 소변 색깔이 투명할 정도로 몸속에 충분한 수분이 있어야 혈관은 제대로 순환될 수 있습니다. 하루 2리터의 수분을 섭취하세요. 그렇게 되어야 순환되는 혈액이 맑고 투명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혈액을 비워주어야 합니다. 혈액을 비워서 건강한 물로 채우는 원동력은 바로 땀입니다. 건강한 땀을 위해 아침, 점심, 저녁 10회 심호흡하고 일주일 3회 30분 이상 땀나거나 숨이 찬 유산소 운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혈관을 탄력 있게. 손발 저림이 심한 사람들의 혈관은 대개 통나무처럼 융통성이 없이 딱딱합니다. 그러다 보니 간 압력이 가해지면 툭 터지거나 부러지고 마는 거죠. 그대의 혈관은 내부를 싸고 있는 강하고 유연한 조직인 탄력섬유가 파괴되어 있습니다. 혈관의 탄력섬유가 파괴되면 심장과 박자를 맞추어 온몸에 리듬감 있게 혈액을 보내는 율동형 순환작용이 저하될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혈관의 탄력섬유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혈관 내벽을 약하게 하는 주요 원인으로 고혈압, 흡연, 문제음주, 활성산소 등이 있습니다. 20대부터 담배를 멀리하고 가음을 피하며 혈압을 120에 80 이하로 유지하며 활성산소로부터 내 몸을 보호해주는 제철 과일이나 채소를 꾸준히 섭취하여 섬유질 섭취량을 10g 더 늘리면 혈관을 튼튼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혈관 탄력 섬유를 해치는 콜레스테롤을 제거하는 연어나 고등어와 같은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을 적절하게 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심장을 강하게. 심장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불규칙한 혈압이죠. 혈압이 불규칙하면 이것을 조절하기 위해 심장은 몇 배로 고생을 하게 됩니다. 높은 혈압은 심장에 저항을 주고 지나치게 낮은 혈압은 심장에 부담을 줍니다. 혈압의 안정화를 위해 교감신경의 과도한 흥분을 조절하고 부교감신경계의 활성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느리게 살기, 일부러 욕먹기, 그리고 지하철 한 대 그냥 보내기 등 예민한 성격을 둔감하게 하여 교감신경을 안정시키고 하루 10번 웃기, 심호흡 훈련, 생각중지 훈련 등을 통해 부교감신경을 강화시키는 전략이 필요한 거죠. 심장의 가장 큰 적인 고혈압을 치료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가 싱겁게 먹기입니다. 싱거운 입맛 만들기는 2주 만에 실천할 수 있는데요. 웬만한 국은 간이 되어 있으므로 소금을 쳐서 먹지 마세요. 특히 젓가락으로 먹기는 소금의 집합체인 국물을 먹지 않을 수 있어서 좋은 대안입니다. 젓가락 식사는 식사 숫도를 늦추어 과식을 막을 수 있다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심장을 학습시키는 선생님임을 명심하고 하루 만보 걷기, 일주일에 3번은 숨찬 운동을 해서 심장이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근육은 풍부하게.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감소하면 혈액을 심장으로 돌려보내는 기능 또한 약해지므로 혈액순환에 장애를 받게 됩니다. 근육이 빠진 자리를 지방이 채우면서 복부 지방이 증가하면 손발로 가던 혈액이 심장으로 돌아가는데 방해를 받게 되죠. 따라서 제2의 심장인 팔과 다리의 근육을 강화시키는 것이 손발 저림을 예방하는 지름길입니다. 특히 혈액순환에 가장 취약지라고 할 수 있는 다리 근육을 집중적으로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다리 근육을 일상생활 속에서도 쉽게 강화시킬 수 있는 누워서 다리 들어 올리기를 추천하는데요. 누워서 다리 들어 올리기는 중심 근육, 즉 코어 근육인 윗배, 아랫배, 허벅지 앞쪽을 강화시키기 위한 운동입니다. 등을 대고 누워서 다리를 살짝 들어 1초 정도 멈춥니다. 그 다음 양무릎을 굽혀 가슴 쪽으로 당기듯 들어 올립니다. 이때 엉덩이는 살짝 들어주시고요. 천천히 5초 동안 동작을 이어하다가 잠시 1초간 멈춘 뒤 다시 처음 상태로 천천히 내려갑니다. 다리를 올릴 때 숨을 내쉬고 다리를 내리면서 숨을 들이마십니다. 5에서 10회 정도 해주고 익숙해지면 점차 횟수를 늘려갑니다. 가볍게 손터기 역시 손저림을 예방하고 손의 근육을 키울 수 있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시간 날 때마다 적극적으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혈관은 끝까지 참고 인내합니다. 신호를 정정 보내지만 우리는 무시하는 경우가 많죠. 혈관이 보내는 신호를 잘 듣고 미리미리 혈관 건강에 신경 쓰는 구독자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